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심.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양심이 있습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 양심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잘 나오지를 않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심에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양심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탐진치. 탐진치 욕심은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것이 이 욕심이에요. 그렇죠? 늘상 쓰고 있는 것은 이 욕심입니다. 근데 가끔 이 양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양심은 어떤 것을 양심이라고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선량한 마음, 그 도덕적인 그 의식을 양심이라 그래요. 도덕적인 의식, 그 선한 마음,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을 심어 놓은 거다. 신이 인간에게 선을 심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다가 선을 심어 놨어요. 선을. 그러면은 왜? 사람은 욕심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누구나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선을 심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었다고 갖는 거고, 나 갖고 싶지 않다고 안 갖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양심은 누구나 가져.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그게 이제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발현이. 나타나지를 않아. 그냥 딱 숨어서 그냥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입니다. 그러면은 양심을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뭐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좋고 뭐 게임을 한다. 그래서 어떤 친구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 친구가 실력이 더 나. 그 게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어거지로 우기고 그러니까 욕심이죠. 이기고 싶은 욕심으로 막 우기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게임에 승리를 했어요. 결국은 승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이제 밥 먹다가도 언뜻 자다가도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게임을 해서 이기고 왔는데 그 당시는 막 기분이 좋다고 소리도 지르고 이랬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찜찜한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명확하지 않고 자꾸 기분이 찜찜한 게 자꾸 올라와요. 수시로 떠요 그게.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찜찜한.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저거 한 것도 아닌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건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찜찜함이 자꾸 올라옵니다. 찜찜함. 그건 이건 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 우리 몸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발현하지 못했을 때는 이 양심이 소물소물 나옵니다. 너희 막 그러면 안 돼. 너 인간적으로 친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굉장히 미안한 거야. 이게 자꾸 양심의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의 신호가. 사과해. 사과할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심이 제명한 게 있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묻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길을 묻는 사람이 우린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 왔어요. 근데 길도 잘 모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사연을 이래 좀 듣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뭐라냐 칼로 이렇게 주머니 찢어서 돈 훔쳐가는 거 옛날에 많았죠. 썰이꾼. 그래서 그것도 당하고, 그래서 아주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뭐가 발현해요? 양심이 발현해. 양심이 딱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이 사람 도와줘. 응? 그 얼마나 불쌍하냐.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발현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부산까지 KTX 가서 차표도 끊어주고, 뭐 차표만 끊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조금 햄버거도 하나 사주고 가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손수 서울역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차를 태워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은 보내고 했을 때는 양심이 막 시키니까 막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막 그저 콧노래가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내가 한 행동이 제명하다는 거예요. 제명하다는 거예요. 진짜 신난다는 거예요. 신난다. 우리가 신난다 그러죠. 신난다 그러죠. 신이 나는 거예요. 신. 귀신, 신. 청기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 신이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 정기라 그래요. 그 위에서 조금 더 그 기운이 발현되면은 그 기라 그래요. 그 기가 아주 최고도로 맑으면은 신기라 그래요. 신기. 신이라 그래요. 응? 뭐예요? 신난다. 신이 나온 거예요. 신기가 나온 거예요. 신난다. 신난다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막 펄펄 날아갈 정도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을 해서 진짜 그 불쌍한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돈도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둘이 다시 또 사연을 주고받고 편지가 오가고 해서 의형제를 맺고 평생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살면서 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받기를 원하고 한 게 아니지만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 딱 두 가지요. 찜찜하거나 자명하거나. 예. 그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럼 욕심에는 탐진치가 있어요. 그 반대인 욕심에는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욕심에는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화내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면은 반복적으로 우리는 계속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써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몸을 분석해 보면은 나를 분석해 보면은 몸하고 정신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몸은 자동차랑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신이 탄진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신이 하라는 대로 이 몸은 그대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자동차예요, 자동차. 정신이 운전수예요. 운전수가 돌리면은 몸은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나. 사람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정신 안에 양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양심이 발현될 때 항상 이 욕심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양심에 털이 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양심에 털이 났다. 이 사람 양심에 털 났어. 비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그런 사람을 보고 양심에 털 났다 그래요. 그랬는데 비양심적인 사람인데 이 탐진치 욕심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사람. 그랬는데 우리가 이 양심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원래 양심에는 욕심에는 탐진치가 있고 양심에는 인의 예지 사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사단이라는 것이. 인이 사랑이에요. 그죠? 인이 사랑. 보시. 도와주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불쌍한 분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 기본적인 마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부산에서 올라온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돈이 좀 들더라도 차표 끊어주고 사랑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적은지심이라 그래요.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게 이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의는 정의예요. 정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뭐 경찰서 가면은 앞에 보면은 정의 이런 글자가 문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정의라는 것은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상대방한테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는 상대방한테, 그 사람한테 가하지 않아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또 정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정의의 사도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의, 그 다음 양심에는 그 다음 예의를 갖추는 게 들었어요. 예의를 갖추는 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혜, 시비지심. 내가 딱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게 양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욕심 안에는 뭐가 들었대요? 탐, 진, 치. 탐내고, 물건을 보면 탐을 내고, 그게 안 되면은 탐해서 이걸 내가 가져오려고 하다가 거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건 왜 하느냐?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심은 발현이 되지 않고 욕심만 발현이 돼서 생각이 하자는 대로, 욕심의 생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양심에는 다시 그 기준이 있어요. 양심은 원래 양심이 있고 본래 양심이라 그러죠. 본래 양심. 여기에는 뭐가 인의 예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나의 양심, 자기가 양심을 기준을 만들어요. 어떻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뻔뻔하다 그러죠. 뻔뻔하다. 뻔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반성을 하지 않아요. 왜? 양심이라고 자기가 만든 양심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기준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기준으로 가짜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욕심이 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 그러니까 말을 갖다 붙이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요새 그 민주당의 그 대표 그분 보면 사람들이 양심이 없이 저랬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특히 요새 또 그 저 난리치는 정청래 인간이 만든 법도 무시하고 양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기준을 만들어요. 기준을 만들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떠한 그 지식을 가지고 탄진치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먹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양심이, 그러면 양심이 안에 있다는데, 내 몸 안에 양심이 있다는데, 그럼 이거 발현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뭐 어떻게 나와야지 뭐를 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욕심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욕심한테 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라 그러나 욕심하고 양심하고 싸우면 제1차 움직이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양심적으로 했나 안 했나.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양심적으로 했는지, 이게 양심에 부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제 내 행동 했던 것을, 사안에 따른 행동을 했던 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면서 살아가면은 반성이 되는 거예요. 반성. 그러니까 양심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행동할 거, 행동한 거를 각 사건마다, 사건마다 분석을 해보는 것이 뭐냐? 양심 노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홍익학당에 가면은 홍익학당 그 네이버 카페 홍익학당 치면 돼요. 그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그런 이런 이제 그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그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양심의 기준처럼 민주당의 누구처럼 뻔뻔스럽게 뻑뻑 어기고 그게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어떠한 행동을 해놓고 내가 정말 잘했는 건지, 기분은 좋은데 내가 정말 양심에 부합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양심 노트예요. 양심 노트. 그러면은 이 양심 노트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프린터를 해왔는데, 길을 가다가 어린 학생이 왜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하십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기독교를 비방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기독교 포교 하시는 분들이 전도라 그러죠. 전도하시는 분들이 어린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뭐 죄를 받아서 지옥 간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그 꼬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그 사도라 그러죠. 사도. 도를 아십니까? 인생을 바꿔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분이 도를 아십니까? 사기꾼으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붙잡혀 그냥 두면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상황을 봤어요. 길을 가다가. 그러면은 자, 양심을 분석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일을 해놓고 내가 이제 그 한 사건에 대해서, 도를 아십니까를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양심 노트를 가지고 정말로 잘했는 건지 못했는 건지, 양심에 부합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몰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몰입은 뭔가 하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심호흡을 3번 한다든지 해서 어떻든 마음의 평정심이 편안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깨어있는가라고 그래. 깨어있는가. 우리가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눈을 반 이렇게 뜨고 아니 뭐 눈을 감고 자세를 잡고 심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몇 분 있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죠. 편안해지죠. 예. 이 상태, 이 상태를 선정의 상태라 그러고 몰입이라 그러고 깨어있는 상태라 그래요. 그 고요한 상태에서는 양심이 발현이 돼요. 그런데 불안한 상태에서는 뭐가 욕심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읽어 드릴게요.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깨어 있었는가? 몰입하고 있었는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몰입하고 있었다. 여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분이 깨어 있었는가? 깨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그 양심에는 인이 예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사랑, 보시, 척은지심,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 보시. 예. 자, 여기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했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은 거의 다 넘어온 영업을 방해하는 내가 짜증났을 것이다. 상대방이라는 것은 도를 아십니까? 팀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길 원했을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도를 아십니다. 지금 작업을 다 해서 거의 완성 단계인데 내 입장에는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이 불쾌하고 싫은 것을 알지만은 순진해 보이는 학생이 저들을 따라갈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면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을까봐 모른 척 지나가지를 못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이게 사랑이고, 그럼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정의예요. 정의. 내가 인의 정의라 그랬죠. 그 안에 이제 그대로 이 양심에 들어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정의.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가하지 않았는가.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가하는 것이 이게 정의에 가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가하는 건 이 탐진치는 가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은 자신들 나름대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혀 상관없는 내가 방해를 했으니 기분 나쁘고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내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부분은 없지만은 어린 학생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웠다. 이게 정의예요. 피해를 보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예절이라 해요. 인의 예라 그랬죠. 예절이에요. 예절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수용했는가. 그 처한 그 상황 그 자체를 진심으로 수용했는가. 처음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지켜보고 어떻게 할까 3, 7초 정도 고민했던 것 같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서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 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팽팽히 충돌했다. 당연하죠. 잠시 한 30초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와줄까 말까 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내면의 부당한 일을 바로 잡아라는 신호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 상황에 개입해서 학생을 도우려고 했다. 그게 뭐예요? 양심하고 이 두 개가 욕심하고 싸워서 양심이 일단 오케이 떨어진 거예요. 신호가. 그래서 도와주기로
확정을 한 거예요. 생각과 언행이 겸손하여 상황과 조화를 이루었는가? 예절에 그 사람들한테 무리하기는 안 했는가? 그러나 모르는 학생이었지만 아는 척을 하면서 아무 이름이나 부르면서 인사하며 다가갔다. 그 학생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내 의도를 눈치채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러자 상대방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불쾌해하며 방해하지 말라고 따집고 할 수 없이 뻔뻔히 서로 아는 사이라고 잡아댔다. 그래야죠. 내 이 학생 아는 사이인데 너 뭐하냐? 에? 은행이 부자연스럽고 상대방이 불쾌했지만 그 상황 내 역량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게 양심이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 지혜. 이너예 지라고 했죠. 지혜.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한가? 나의 판단이 내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찜찜하건 자명한 것에 확실히 자명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약간은 찜찜한 점이 보이지만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품고 하는 행동을 방해한 것이고 피해를 입을 뻔한 학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명함이 더 크다. 찜찜함보다만 자명함이 더 크다. 찜찜한 거는 그 상대방 도를 아십니까? 영업 다인한데 그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구출했잖아요. 얘들을. 근데 그 구출한 것이 오히려 더 자명한 거다. 그 다음에 최종 결론. 에고의 개인적인 욕심은 내가 피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뭐 괜히 그 개입돼서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 양심의 마음은 부당한 상황을 보면 바로잡고 도와주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좀 더 객관적이고 순수한 양심의 신호를 읽어내기 위해서 에고의 계산을 잠시 몰라하고 내면의 울림에 집중해보는 연습을 더 해 나가야 되겠다. 욕심이 귀찮아. 그거 잘못하면은 엮여가지고 골치 아플 수 있어. 그냥 가. 간섭하지 말고 가. 그게 나의 욕심의 아니함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계속 나와서 발현이 돼서 이 사람은 수련을 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나와서 도와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 학생들을 구출해 놓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양심 노트를 쓸 때는 양심 노트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홍익학당 카페에 가면은 양심 노트 치면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대로 맨 위에 똑같아요. 몰입했는가? 몰입이 나오고 두 번째 사랑이 나와요. 당신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상대방에게 먼저 줬는가? 척은지심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 네 번째는 예절, 다섯 번째는 지혜. 이미 예지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양심으로 실행을 제대로 했는가? 그럼 몰입해서 몇 점? 평점. 몰입해서 몇 점? 사랑해서 몇 점? 정의해서 몇 점? 해서 토탈 몇 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 행동이 양심적인 것이 51%만 넘어가면은 양심적으로 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심적으로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양심적으로 이 양심 노트를
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출력하면 돼요. 거기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일이 고민인데 판단이 안 서. 도저히 이거 내가 뭐 이래 생각해보면 이게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기 맞아. 그렇죠? 그때 이 양심 노트를 갖다 놓고 처음부터 적으세요. 그래서 끝에 가서 몇 점이 나오는 거를 보고 판단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양심이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성공입니다. 인생의 성공이고 그 사건의 사안에 대한 성공이에요. 오늘은 내가 어떤 분이 쓴 것을 가지고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그걸 참조해서 한번 앞으로 한번 해 보시면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이 양심 노트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확인해 드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